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전 골드만삭스 전략가이자 현재 시타델 소속인 스콧 러버의 미국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네, 이게 분석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여름 막바지까지는 강세장을 보다가요. 9월부터는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이중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러브너는 시장 흐름이나 파생상품 전략 분석으로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의 분석은 단순 예측이라기보다는 실제 데이터, 자금 흐름, 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까지 종합적으로 본 실용적인 관점이라서 주목할 만합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7월에서 8월 초까지 시장을 좋게 보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 계절성. 네, 바로 그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7월이 S&P 500 지수가 연중 가장 성과가 좋은 달 중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분기 초에 자금을 집행하고 또 기업들 회계 처리 방식 같은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거의 100년 가까운 데이터가 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 100년 데이터요. 상당히 긴 기간이네요. 계절성 말고 또 다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그 자사주 매입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올해 전체 자사주 매입 규모가 한 1조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1조 달러요? 와. 네, 엄청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8월에 이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죠? 네네. 매입 금지 기간. 네, 그게 끝나면서 이제 매수에 나서는 거죠. 특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가 몰리면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아, 대형주 위주로요? 그렇군요. 1조 달러. 정말 큰 규모네요. 그리고 시장 기대치가 좀 낮아진 것도 긍정적이라고요. 기업들이 예상치를 넘기 쉬워진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시장 눈높이가 좀 낮아진 상태에서 특히 요즘 달러가 좀 약세잖아요. 이게 해외 매출 비중 큰 다국적 기업들, 예를 들면 기술 기업들 이런 곳들의 이익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낮은 기대치에다가 환율 효과라는 순풍까지 더해져서 예상보다 좋은 실적,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환경인 셈이죠. 아, 기대치는 낮고 환율은 유리하고 특히 기술주요? 그렇죠. 거기에 수급 상황도 탄탄하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개인 투자자만 아니라 기관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아까 말씀하신 자사주 매입까지 있으니 매수 주체가 다양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매수 기반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건 시장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의미거든요. 특정 그룹이 자금을 좀 빼더라도 시장 전체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낮은 변동성, VIX 지수가 안정적인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러브너는 이 변동성을 스탁 쿼터백에 비유하면서 이게 낮으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해서 추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아, 변동성이 낮으면 오히려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 알겠습니다. 그럼 단기 강세론 근거는 여러 가지로 탄탄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왜 갑자기 8월 중순 이후, 특히 9월부터는 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관점이 좀 달라지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또 계절성입니다. 7월과는 정반대예요. 반대로요? 네. 9월은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가 연중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인 달입니다. 아, 7월의 친구가 9월엔 적이 되는군요. 근데 9월은 왜 유독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경향이 있죠? 글쎄요, 여러 설명이 있는데요. 여름 휴가 끝나고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거나 차익 실현에 나설 수도 있고요. 또 정부 예산 관련 논의 같은 정책 불확실성이 좀 부각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정책 변수요? 네. 그리고 과거에 주요 금융시장 조정이 9월, 10월 이때 좀 집중됐던 경험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경향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군요. 여름 동안 좀 잠잠했던 그런 거시경제 이슈들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죠. 맞아요. 여름의 그 긍정적인 분위기랑 실적 시즌 효과가 좀 사라지면서 투자자들 관심이 다시 경기 둔화 우려나 통화정책 방향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시 변수들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자사주 매입 모멘텀도 실적 시즌 끝나면 일시적으로 좀 약화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단기적인 수급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아, 엔진 출력이 잠시 떨어지는 느낌이군요. 그래서 러브너가 강조하는 그 대비책이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사실 러브너 분석의 핵심 조언인데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8월 중순처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이걸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위험 회피 전략, 즉 해지 포지션을 구축하라는 겁니다. 했죠. 아, 보험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일종의 시장 하락에 대비하는 보험을 드는 셈인데 변동성이 낮을 때는 이 보험료, 옵션 가격 같은 게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아, 저렴할 때 미리 준비해라. 네, 9월의 그 잠재적인 변동성을 생각하면 지금이 비용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런 분석인 거죠. 자,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청취자 여러분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현재 S&P 500은 연초 대비 한 7% 올라서 사상 최고치 근처고 나스닥은 이미 최고치로 넘어섰는데요. 러브너는 지금 시장 상황을 야구 경기에 비유해서 9회 중 7회 정도라고 표현했어요. 치료요. 경기 후반이네요. 네, 그렇죠. 상승장의 후반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사주 매입이나 실적, 낮은 변동성 덕분에 아직 한 달 정도는 기회가 더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단기적인 기회를 활용하되 9월 이후의 잠재적 위험에는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를 쫓는 것과 위험 관리 사이의 균형, 특히 선제적인 해지 전략을 고려하라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균형이 중요하군요. 기회 활용과 위험 관리. 그렇습니다. 그의 데이터 기반 분석은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러브너는 자금 흐름이나 계절성처럼 좀 예측 가능한 패턴에 상당히 주목하는데요.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서는 이런 통계적 패턴과 또 예상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사건들,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 다가올 몇 달을 준비하시면서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